네, 86번가 정광훈 대표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뭐니 해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어저께 15bp나 올랐어요. 이제 4% 되게 네. 생겼어요. 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을 네, 봤을 때 네. 지난 뭐 고용이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네. 데이터나 그리고 간밤의 경우에는 이토록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아마도 그 PMI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또 잘 나오면서 경제가 앞으로 추가로도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수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울 테니 연준이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였었고 그래서 페드워치나 이런 데에서도 뭐 지금 이제는 뭐 한번 그 다음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도 만 4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금리를 그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12월 달에 연준이 말했던 점도표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원래부터도 거기에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경제가 좋다는 것도 그러니까 굿뉴스가 이제는 배드뉴스이다. 다시 또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어저께는 당장 그렇네요. 어저께 좋은 뉴스라고 봤지만 그게 금리 쪽에 영향을 먼저 주면서 네, 네. 그렇군요. 경기가 좋다는 건 아직까지도 굿뉴스라는 생각. 왜냐하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사그러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굿뉴스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가 나올 때마다 굿뉴스, 배드뉴스, 굿뉴스 바뀌어지는 겁니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헷갈립니다. 사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주식을 예측하거나 네. 아니면 경제학자들을 보고서 항상 뭐 이제 다른 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말이 바뀐다라는 네. 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금리가 높으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럼요. 참 복잡한 네, 요인이 네, 있어서 뭐 이것이 주식 시장에 작용하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거나 네. 아니면은 금융 장세가 딱 시작이 될 때나 이렇게 금리가 많은 거를 결정짓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죠. 네.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지만 또 더군다나 저희가 그 1년 넘게 연준에 거의 이끌려가는 시장을 경험했다 보니까 네. 금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채권 시장은 금리가 모든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냥 직접적 이유로 똑같은 예, 거니까. 채권 시장 자체가 금리 시장이니까. 예. 그걸 보고 하겠지만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또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간다는 네. 거죠. 사실 주식이 지난해에 30%씩이나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도 큰 영향을 줬지만은 이에 더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서 침체가 발생할 그렇죠. 것이다라는 것도 컸었거든요. 네. 그걸 뭐 저희가 분해해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인플레 금리라는 것과 침체라는 게 이제 그 좋아지는 것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둘 중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침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쨌든 침체를 피해가는 것이 둘 중에서는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결국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주식시장이 그냥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싫어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착륙, 그다음에 금리가 높은 거 이게 두 개가 싫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실은 금리는 지금 계속 싫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경기 침체도 지금 지난 한 2, 3주 동안 그렇게 많이 손상됐나요? 예측이 많이 바뀌고 있나요? 네,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서요. 예. 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침체를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자료를 봐 주시면은요. 네. 지금 오늘 준비해 온 게 간밤에 실적이 두 개 그 소매 업체가 나왔는데 네네. 하나는 월마트이고요. 월마트는 뭐 예상 대비해서 아주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경제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만 빠졌다가 후반에는 회복해서 끝마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소매점에서 제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재고 증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 순환론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 순환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들 이제 그 우라가미 군유 효과를 가지고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군유의 이론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안 좋은 시기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과잉 재고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걸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할인 판매를 늘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마진율이 좀 훼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월마트의 경우에는요 이미 3개 분기 전부터 해서 좀 빨리 그 재고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재고 증가율이 무려 32%나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내려와서 빵 됐네요. 이제는 0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재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회사가 더 강조하는 점은 우리는 더 빡빡하게 지금 재고를 관리를 했다라는 거고 인플레를 감안하면 재고 증가율은 사실은 자연적으로도 더 늘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낮고 특히 미국 지역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재고 조정이 끝난 것 아니냐. 그러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사이클이 그 금융 장세하고 실적 장세가 있을 때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거는 실적이 정말 좋아서 맨 처음에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재고들이 이제는 경제가 좀 좋아지는 쌓기 시작할 때고요. 실적 장세도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거든요. 그게 지나가면서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준비를 이제 월마트 같이 좀 빨리 움직인 기업들은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 GPM이 저 마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예. 매출 원가를 제외한 예.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고요. 예. 다음으로 보시면 홈디포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 개 분기 늦죠, 그렇죠? 38%까지 지난 7월 이제 기준으로 실적이 그렇네요. 나왔을 때는 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뒤늦게 우리가 과잉 재고 문제가 있다,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재고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그 13% 재고 증가. 그래서 재고를 좀 꾸준히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증가율이 다음 분기에 또 떨어지겠죠. 다만 그러면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아직까지 할인 판매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테니까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 그 이제 총 재고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작년 여름 정도부터 해가지고서는 이게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소매점들의 추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그렇네요.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직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저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게 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가야 사실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갑니다. 네. 그게 이제 진짜 침체가 확 왔을 때에는 그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만약 침체를 저는 뭐 피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이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저것도 침체를 네. 피해 가려면 적정한 수준이 있다는 거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침체 그 자체가 뭐 너무 많은 걸 훼손시키다 보니 네. 재고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서 재고가 잘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 양쪽 회사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렇고 좀 우려의 목소리는 수요 둔화 쪽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은 안 좋아질 것이다.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네. 건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길이 사실 좁은 길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는 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는- 간다는 건 어떻게 간다는 예, 그 거죠? 인플레는 네. 너무 높았던 게 내려오고 네. 침체는 가야만 할 것 같던 게 침체를 피해가고 네. 그러면서 어떤 적정 지점에 만나가지고서 수요가 다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서 기업들이 실적이 그 과거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세를 멈추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요 그림 자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사실은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좁은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점점 열려가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좀 많이 꺾일 수도 있다.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지만 또 간밤에 금리를 올린 요인을 보면 그 PM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서 그걸 봤을 때는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 수요가 자극돼가지고 이거 위기가 다시 또 이제 인플레 올라가서 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같은 날에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 데이터들 때문에 한 3주 전부터 나온 데이터들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이자율에 민감은 해 있지만 사실 뭐 주식시장이 이자율 시장보다 많이 안 내려왔다고 뭐 쌩 까고 있다가 저러다가 내려올 거라고 자꾸 지적은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네. 이런 경기 침체나 연착륙에 대해서 주식시장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직도 이런 기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네요. 지금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네. 게 결국에는 그 연준이 굉장히 크게 네. 금리를 올려왔었어요. 네. 그 구간에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최종 금리가 어디일지를 차근차근히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한번 네. 지켜보자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예, 사실은 예. 연준은 해온 건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시장에선 더 앞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걸 만들어낸 주요 요인은 뭐냐 하면 고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플레 데이터였었고 여기에는 연초에 나오는 계절 조정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웨이트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이 데이터 해석이 우리가 이번 달 것만 딱 보고서 정책을 결정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몇 달치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지을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시간을 좀 더 줘야 예, 된다라고 두세 생각을 번이나 합니다. 남았잖아요, 지금. 네. 네. 6월 회의 때 진짜 지금 12월 점도표보다 점도표와 달리 그때의 이제 인상을 또 추가를 할 것이냐 이거는 6월까지 가봐야 되는 하면서 거거든요. 점도표는 이제 언제 나오죠? 이번 회의에 3월에서 이번에 이제 3월에 한번 나오죠.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차근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또 그 원래 같으면 이런 것도 약간은 영향을 줄 텐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 때 그때 당시에 25bp 인상은 했지만은 향후에 금리를 동결할 수 나안에 있다는 걸 그랬잖아요. 강하게 예, 예. 내비쳤고 예. 간밤에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금리를 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지금 PMI하고 잘 나와버리니까는 전혀 뉴스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어제 뉴스는 PMI 뉴스는 사실은 경기 쪽보다는 이제 이자율 쪽으로 봐서 아, 이자율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을 짓눌렀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 며칠 동안 너무 많이 금리가 오르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좀 왔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갑자기 뭐 우리 전에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이제는 굿뉴스가 굿뉴스고 고용에 관련돼서만 조금 다리 세하게 된다 그랬는데 또 하루아침에 다시 굿뉴스가 배드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들의 이제 뭐 워낙에나 이 데이터를 못 믿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되며 근데 네. 우리는 실시간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증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뭘 봐야 되냐 했을 때 여러 그러다 보니 소프트 데이터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 네. 같고요. 이거에서는 뭐 아주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가령 뭐 말씀하세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를 채우는데 문제를 겪고 있느냐 그 비율을 뭐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작은 뉴스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기업들이 그 전에 비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중이 많이 내려왔다. 네. 그 다음에 뭐 비용 같은 거 증가가 향후 예상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내려갔다. 이렇게도 보면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향후에 반대로 이제 여전히 뭐 몇몇 섹터에서는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높은 임금 수준의 상승률이 요구받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그걸 또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도 그렇죠. 될 수 뭐 있는. 어저께 어디 뉴스에 어떤 회사가 누구였죠? 저기 뭐 사람도 잘 못 구하니까 저기 돈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런 거 저는 그거는 예, 확인 하여간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뉴스가 많으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도 굉장히 나쁘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네. 임금이 안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데이터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금통일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분위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 동결적으로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일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실 또 오늘 밤에 지난 2월 FOMC 의사록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톤까지도 보고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뭐 이번에는 양다리를 다 걸치지 않을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만 가지고서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리냐 동결하냐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에 이에 대한 총재의 코멘트 이제 기자회견에서요. 그 다음에는 그 소수 의견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뭐 이제 그 우리도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향후 뭐 이제 올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나뉘느냐 그런 거 가지고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나머지 장치들은 좀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멘트라든지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금리를 완전 동결을 계속하는 건 아니다라든지 동결을 했지만 다시 나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중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인상은 뭐 소수 의견은 두 분이 나온다라든지 반대로 이제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끝이다. 거의 끝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내일은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자체가 좀 오랜만에 숫자 자체가 그냥 탁 뜰 때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이번에는. 왜냐면 지난 회의 때 보면은 이제 캐스팅 보트까지도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반반으로 갈리면서 네. 네.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최근 시장에서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최근에 네. 이제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옵션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제로 DT요. 예, 그 중에서도 아주 초단기 만기가 남아 있는 그 옵션에 대한 거래가 너무나 많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한번 쏠림 현상이 잘못 발생을 하면 뭔가 그 매매에 따라 가지고서 리스크 요인이 발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비중이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4시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네. 옵션을 매매를 하는데 이게 고수익의 장치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워낙에나 만기가 짧게 남았으니까 변동성이 그날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중이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10%도 안 됐던 게 이제는 절반 정도 수준까지 전체 거래에서로 증가를 했습니다. 10년간은 그만큼인데 최근에 급격히 또 많아진 건가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아, 그래요? 올라왔습니다. 예, 한 5% 정도에서요. 50%로 계속 분기별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최근에 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JP 모건의 그 마이코 콜라노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전략가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게 이제 변동성에 따른 아마겟돈, 몰마겟돈이 올 수 네. 있다라는 맞아요. 자료를 썼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있어요. 어느 시기가 그런 몰마겟돈이었냐. 이번에 2.0이란 거고 1.0이 있었거든요. 그 1.0의 시기가 2018년도 2월 달이 예시로 됩니다. 아마 2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이 S&P 500이 한 4% 중반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서 강하게 보신 분들은 블랙 먼데이나 블랙이 들어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 변동성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엄청난 거를 몰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조차도 5%, 그러니까 5%도 물론 커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에 봉착하게 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것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옵션이라 그러면은 보통 풋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제로 DT의 그 비중을 안에 거를 뜯어보면 콜하고 풋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가 보합이었는데 갑자기 2%가 빠져요. 그럼 풋이 돈을 그날 제로 DT가 돈을 엄청 벌었을 거잖아요. 반대로 콜 쪽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펀더멘털이 별로 변동이 없다고 여기면 이 포지션을 스위칭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날에 제로에서 마이너스 2% 갔다가 다시 보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게 반드시 만들 거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그거는 뭐 순수하게 볼만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정도가 한 4, 5%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펀더멘털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제로에서 50%온 것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거에 따른 위기는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했는데 네. 어제 다른 분도 옵션 하시는 분도 과대평가돼 있다는 말에는 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했던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뭐니 해도 장중거래라는 거죠. 내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장중거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풋콜이 둘 다 거래될 뿐 아니라 지금 마켓에서 옵션 거래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마켓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일으키는 네. 사람들이 항상 이제 시작인데 이게 불안하면 되게 옵션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상은 이분들이 옵션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새로운 거래 뭐 형태라든가 뭐 이런 거로 보는 거는 맞지만 이게 조금 과대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과대평가돼 있다 그 말에는 뭐 저도 전문가들은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 거래 자체는 과거 같으면은 실물 주식하고 선물을 가지고서 뭔가 조합을 해서 거래들을 많이 했다면 이게 사실은 거래 비용이 좀 높거든요. 예. 근데 옵션을 잘 활용을 하면 거래 비용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네. 있고 그랬을 때 원래는 거래가 너무 적으면은 가격 발견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이 거래를 활용하기 힘든데 지금처럼 옵션 거래가 활발해지면 네. 그게 더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죠? 절감이 예, 되다 보니 예. 똑같은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형태가 조금 바뀐 것뿐이면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옵션은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사들도 내부 통제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럼요. 예. 사고 치는 것도 십몇 년 내에 한 네. 번씩 나오긴 네.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는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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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련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우리 국내 코스피가 지금 2,458인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뭐 오늘 아무래도 떨어질 텐데. 네, 네. 이게 이제 뭐 박스권을 자꾸 보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2,400을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냥 네, 저는 예. 이제 전제 조건으로 다는 것이 네. 중국 쪽의 회복이 좀 빠르다면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도 이런 식으로 침체를 피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펀드 조성해서 외투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유치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저는 이제 중국이 반등이 뭐니 해도 이거는 부동산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 전체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온다. 근데 계속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은 중국이 열리면서 소비재 기대를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부동산이다.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철강 화학 같은 시클리컬.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클리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쪽이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적이 뭐 지금은 너무 안 좋죠. 근데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수출 대상국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가 침체를 이제는 거의 네. 기정사실화했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네. 특히나 맨 앞단에 있는 소매업체가 재고를 줄여 나가고 있으면 결국엔 그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이 특히나 그런 그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까지도 시차가 좀 있기는 해요. 여기까지 미치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도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이 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 외투 기업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 하는 게 조금 새로운 뉴스입니까? 어제 나온 뉴스가? 네, 그게 상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좀 제한된 영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예.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 그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풀겠다라는 거는 좀 더 나아봐야지 이제 그 디테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은 외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네, 약간 나왔습니다. 새로운 뉴스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네. 분명히 긍정적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는 중국도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 계십니다. 저녁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큰 뉴스가 있어서 이자율이 저렇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불안한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생각 한번 더 해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보죠. 4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